볼드모트가 부활하고 죽음을 먹는 자들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스펙타클한 마법사들의 싸움을 볼 수 있었던 해리포터와 불사조기사단. 특히 볼드모트와 덤벨도어의 결투 장면은 눈이 너무 즐거웠던 장면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엄브리지란 바람 캐릭터부터 초친과의 러브라인, 스네이프와 제임스 포터의 과거까지 볼거리들이 정말 많았던 불사조 기사단의 비하인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촬영 중 팬들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 왓슨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빠진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국내에서도 꽤 화제됐던 소식이었는데 이유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6년이나 해리포터 시리즈에 매진했어야 했고 당시 엠마 왓슨은 대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헤르미온느를 연기했을 때 팬들이 느낄 이질감과 불편함을 생각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제작진들은 아직 학생 신분인 배우들을 위해 촬영을 2달 동안 중지하고 대입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둘, 롤링이 완벽한 루나 러브굿이라고 표현한 이반나 린치는 무려 15,000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배역을 따냈습니다. 루나 러브굿 역할로 30명의 배우들을 출연했는데 프로듀서 데이비드 바로는 이반나 린치의 오디션 영상을 보고 She's Luna 라는 말과 함께 오디션 영상 시청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제가 봐도 루나 캐릭터의 찰떡인 배우인 것 같아요. 목소리부터 생김새, 특유의 감성까지 덕분에 루나 팬층이 꽤 두터워지기도 했었죠. 루나 러브굿 오디션을 본 배우 중엔 시얼샤 로넌과 주노 템플도 있었다고 하네요. 셋, 악역이지만 독보적인 캐릭터성으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 하지만 원래 벨라트릭스는 헬레나 보넴 카터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벨라트릭스의 동생 나시사 말포이를 연기한 헬렌 맥크로리가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역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임신으로 촬영이 좀 힘들게 되었고 헬레나가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헬레나가 연기를 너무 잘해준 나머지 다른 벨라트릭스는 상상이 안 가네요. 넷, 돌로레스 엄브리지로 캐스팅된 이멜다 스턴톤은 캐스팅 과정에서도 프로듀서들의 원픽이었다고 합니다. 의상 디자이너 제니 테미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엄브리지의 의상을 좀 더 진하고 두껍고 부풀어 보이게 만들었다는데요. 이는 원작에서 통통하고 두꺼비처럼 묘사된 엄브리지의 캐릭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다섯, J.K. 롤링에 의하면 엄브리지 캐릭터는 실존 인물에 기반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괜히 싫은 사람 주변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구축한 캐릭터라고 하네요. 여섯, 엄브리지가 지내는 이 사무실은 얼핏 봐도 다른 교수들의 사무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세트장을 짓는 데만 약 5만 파운드, 하나로 약 7,500만원가량 소모되었고 뒤에 움직이는 고양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고양이들에게 매달려야 했다네요. 심지어 해리가 쓰는 이 펜도 그냥 깃펜이 아니라 모두 철저히 디자인된 펜이라고 합니다. 7. 님파도라 통스의 머리 색깔을 분홍색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엄브리지의 컬러와 겹치는 느낌이 있어서 보라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8. 극 중에선 트릴로니 교수와 엄브리지가 굉장한 앙숙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같이 나온 영화들도 꽤 많고 집도 바로 건너편에 산다고 하네요. 9. 마치 펜싱 경기를 보는 듯한 지팡이 제스처는 배우들이 연기하며 감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짜여진 안무였습니다. 원작에 묘사되어 있는 불사조 기사단과 죽음을 먹는 자가 벌이는 전투씬을 스크린에 균형 있게 옮기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고 해리포터의 독특한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전투씬을 그려내야 했기에 안무가 폴 해리스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행동 하나하나에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중히 안무를 짜야 했는데 루시우스 말포이는 좀 점잖게, 시리우스는 좀 더 거칠게 캐릭터에 맞는 개별 동작을 연습시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10. 시리우스 블랙이 속한 블랙 가문의 몇몇 이름은 우주에서 따왔는데요. 블랙 가문의 가계도가 그려진 이 방을 보면 아르크투루스, 목동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고요. 시그너스는 백조자리, 시리우스는 천랑성, 안드로메다는 별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은하가 될 수도 있겠죠. 벨라트릭스도 오리온 자리에 속한 별 중 하나입니다. 이름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뜻이 있다는 것. 특히 뼈대 굵은 가문에선 더 의미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가계도에 숨겨진 비밀 하나 더. 이 장면에 스타벅스의 상징이 들어있다는데요. 3, 2, 1, 땡!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여신 예모자가 바로 스타벅스 로고 속 그 여신입니다. 뜬금없이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느낌이라 재밌네요. 11.
불사조 기사단의 예고편에서 Don't fight him, Harry. You can't win. 라는 대사가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했지만 정작 영화 본편과 DVD 확장판을 찾아봐도 이 장면은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에 따르면 약 3시간 분량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길어서 잘라낸 모양이네요. 12. 알란 릭맨은 매튜와 루퍼트에게 자신의 차 근처 5m 내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둘이 알란 릭맨 차에 밀크쉐이크를 쏟았었다고 하네요. 13. 불사조 기사단 단체 사진 속엔 제임스 펠프스와 올리버 펠프스가 카메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14.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헬레나 보넴 카터가 즉흥적으로 매튜의 귀에 지팡이를 꽂아버리는 바람에 고막이 다쳐 며칠 동안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헐.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하고 넘겼지만 헬레나는 그 사실을 안 직후에 진심의 사과를 전했다고 하네요. 15. 불사조 기사단은 질데로이 로커트 교수가 카메오로 등장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다친 론의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가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영화의 템포와 예산 문제를 고려했을 때 맞지 않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16.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가장 비싼 세트는 약 60m가량의 마법부 복도 세트장이라고 하네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봐도 비싸 보이죠? 17. 마법부 세트장은 약 3만 개 이상의 타일을 배치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세라믹 타일은 너무 비싸서 대부분이 칠된 마분지로 만들어진 가짜 타일이라고 하네요. 세트 제작자들 팔 빠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고요. 18. 이전 해리포터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호그와트를 표현하는데 도서관이나 성당을 많이 빌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사조 기사단은 외부 로케이션 없이 모두 내부 세트장을 지어 촬영한 첫 번째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네요. 19. 무디가 해리를 구해주며 하는 말은 비밀의 방에서 론이 해리를 구해줄 때와 같은 말입니다. 20. 이 대사는 피터팬의 대사를 인용한 장면입니다. 대사가 똑같죠? 21. 지금 지나가는 초상화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입니다. 22.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너무 좋다고 했던 이 장면은 짜여진 게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엄청 설렌다 했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독님이 그냥 넣었다고 하네요. 23. 많은 팬들은 이 장면에 대해 볼드모트답지 않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은 이를 볼드모트가 해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모르는 머글들 무리 속에서 해리를 조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반면 프로듀서 헤이먼은 해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볼드모트를 상징하는 해리의 상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영화 볼 때 후자 쪽으로 이해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24. 시리우스 블랙이 죽었을 때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연기를 보고 헬레나 보넴 카터와 엠마 왓슨, 보니 라이트는 눈물을 흘렸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 아픈 장면. 네, 오늘의 불사조 기사단 비하인드는 여기까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아가셨나요? 이전 해리포터 비하인드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